평균값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평균값 배우기 전에 먼저 롤의 정리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 말 그대로 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발견해서 자기 이름 붙여서 롤의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발견했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저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이게 어렵거든? 정리를 외우는 건 어려워. 근데 정리를 이해시켜 드리는 건 해볼게. 봐봐. 여기 산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긴 산과 저렇게 생긴 산이 있는데 이게 쌍둥이 산이야. 높이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산 여기서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요 산과 산을 잇는 케이블카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수업 못하겠네. 유나 쳐다볼 때마다 되게 미안해. 죽겠어 진짜. 삐졌어 혹시? 그래. 어떡해야 돼? 나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자, 그래서 요 산의 정상과 요 산의 정상에 내가 선을 그대로 일자로 연결했어요. 됐어? 높이가 똑같다. 일자로 연결했어.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점에서 기울기를 측정해도 기울기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변화 있어? 기울기가? 없죠. 0이죠. 그런데 요즘에 또 이런 막 익스트림 스포츠 막 이런 거 많잖아. 우리나라의 익스트림 스포츠 외줄타기를 하는 거야. 아직 케이블카를 안 달아가지고 누가 여기서 외줄타기를 한다고 올라간 거야. 그럼 줄이 어떻게 돼? 사람이 올라가 푹 섰어 여기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 누가 내 분필 다 없앴어. 나네. 어떻게 돼? 줄이 이렇게 휘겠죠? 맞습니까? 이게 휘었을 때 여기 점점 감소하고 있고 다시 증가하고 있을 텐데 얘가 딱 여기 서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 0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얘가 점프했어. 그래서 줄이 이제 튀어오르는 겁니다. 점프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지?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야. 항상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하더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일자로 된 줄을 올려도 이걸 내려도 조금만 휘어도 이어져 있기만 하고 미분 가능하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어? 이 내용이 사실 롤의 정리야. 예?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이게 처음 함수값과 마지막 함수값이 같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많이 존재도 돼. 하지만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요걸 이제 조금 내용을 깔끔하게 우리 수학적으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걸 얘기하기 앞서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 첫 번째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죠?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또 뾰족뾰족하지 않아야 돼. 즉 미분 가능해야 돼. 그랬을 때 시작점의 함수값과 마지막 점의 함수값이 같다면 반드시 F'C가 0이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다 있어요. 포인트만 잡아주세요. 어떤 거? 1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2번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줄 치고 있냐? 거기 봐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 시험에서 너 이거 그대로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여기 좀 포인트가 다른 게 연속을 정의할 때는 닫힌 구간에서 합니다. 근데 미분 가능을 할 때는 열린 구간에서 하는 거야. 미분 가능한 걸 보이려면 열린 구간에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랬을 때 처음과 마지막의 함수값이 똑같다. 그렇다면 중간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반드시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 알겠어? 앞으로 문제를 볼 때 이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설마 로레 정리? 설마 평균값 정리?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알겠니? 이게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정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보여주는 키워드야. 자, 그러면 얘 밑에 뭐 증명은 설명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좀 직관적으로 할게요. 우리한테 증명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89쪽 봐봐. 89쪽에 유형 문제 있죠. 바로 갑니다.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지금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이래. 그러면 이건 무슨 함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반드시 뭐? 연속하고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1번, 2번 조건 만족하고 있지. 그러면서 롤의 정리를 쓰려면 반드시 뭘 확인한다? 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3일 때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해야 돼. 같나요? f-1은 얼마고? 마이너스 3. f3은 마이너스 3. 같네. 자, f-1과 f-3이 같으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f'C가 0 되는 C가 이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면 돼? 사실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얘 도함수 구해.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얘가 0이 될 때가 x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c가 뭐다? 1인 거야. 걔가 반드시 지금 마이너스 1과 3 사이 들어있는 거 확인했어요? 들어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데 심지어. 막상 이 정리가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찾는 건 간단하죠.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을 찾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정도 푸는 건 사실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일이고요. 일단 평가 정리까지 같이 본 다음에 기출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한 페이지 88쪽 평값 정리. 자, 지금 롤의 정리는 처음과 마지막의 함수값이 똑같을 때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롤의 정리를 갖다가 일반화 시킨 게 바로 평균값 정리야. 뭐 했다고? 일반화 시켰어요. 즉, 꼭 저렇게 처음과 마지막이 같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시작점이 여기고 마지막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완전 다르죠. 물론 얘가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모양을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그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평균 하면 미분할 때 평균 언제 들어봤어? 평균 변화율. 그게 뭔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 시작점과 마지막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기울기 찾는 겁니다. 꺼줘? 이랬을 때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어디 존재하겠어요? 그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여기 하나 존재할 수 있겠죠. 그지?
아니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위로 움직였을 때 닿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내 말 이해돼? 그 뭐야? 결국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기 때문에 두 점의 기울기를 만들면 0인 거예요. 얘는 두 점의 그냥 기울기가 0이든 말든 상관없이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한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점이 있다는 거야. 직관적인 증명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일자선이 있어.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한 이 기울기는 그냥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똑같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쪽 한쪽을 살짝 들어 올려. 손가락을 밀었어. 밀었어? 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밀리겠죠. 그런다고 한들 이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한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를 이렇게 높이를 똑같이 맞춰버리면 롤의 정리가 되는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얘는 이런 매우 특수한 조건이 붙은 거고 얘는 아유 안 같아도 된다. 같지 않아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 알고 보니 이 0이 뭐였어요? 얘가 두 점 사이 기울기였던 거야. 아까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얼마? 0인 거예요. 0.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순간 변화율. 얘는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평균값 정리는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물론 조건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똑같습니다.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순간 변화율과 이 평균 변화율이 같은 C가 뭐가? 이걸 만족하는 C가 A, B 사이에 어떻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얘도 키워드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롤의 정리를 안 배워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은 평균값 정리로 이 롤의 정리까지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면 얘가 그냥 0 되는 것 뿐이거든. FB랑 FA가 같으면 0 되는 거 맞잖아. 그지? 대답 좀 해줄래? 근데 이걸 왜 배우느냐? 역사니까. 처음에 롤이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반화됐으니까 먼저 배우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40년 지나가다가는 진짜 이거 안 배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솔직히 이게 뭐 한 끗 차이고 이게 정말 사람 이름이 붙었으니까 뭔가 좀 길어주는 거지. 사람 이름이 안 붙기만 했어도 아마 그냥 평균값 정리로 흡수됐을 거야. 더 좋은 정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든 저 문제든 키워드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도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문제에서는 도대체 얘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90쪽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fx 함수가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찾아버려요. 얘는 뭐 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함수값 같은 거 보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함수값을 구하긴 하셔야 돼요. 왜? 나 기울기 구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외치세요. 평변은 순변이다. 평변은 순변이다 하고 그냥 기억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다. 자,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3 빼기 1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뭐 f3 빼기 f 마이너스 1. 물론 이거 구하셔서 쓰면 됩니다. 숫자니까. 이게 뭐랑 같다고? 몰라. 그걸 찾는 게 우리 목표야. f 프라임
C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해보자. F3 얼마니? 이거 제가 빨리 좀 구하겠습니다. 값 구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얘가 이제 평균 변화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된대요. 그 다음 순간 변화는 얘 이거 지금 미분계수 C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분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C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C는 1, 2라는 것이고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되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 생각보다 정리라는 이름이 거창한데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이거 기본서야. 여러분한테 롤의 정리가 뭔지 평균값 정리가 뭔지 연습시키는 거라고 이거. 그럼 실제 문제는 일단은 162번으로 중간 단계를 한번 밟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162번부터 먼저 보자. 하시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볼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면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할 거야? 할만해? 유나야 할만해? 내가 오늘 이름 100번 불러줄게. 조나 괜찮아? 그러면 저랑 162번을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x가 a인 부분이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b인 부분이 여기가 딱 b가 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b-a분의 fb-a가 fb-fa가 f'C를 만족하는 실수 C의 개수를 구하시려고 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평균 변화를 두 점의 기울기. 내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 기억나? 내가 항상 같은 말로 지금 알려주잖아. 그냥 떠올라야 돼. 평균 변화율 두 점의 기울기. 같은 말로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한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죠. 그죠? 이 기울기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몇 개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세보시는 거야. 시간 드릴게요. 10초면 될 것 같아요. 몇 개의 점이 있을까? 찾았어? 몇 개? 왜 5개? 왜 5개 그러니까? 4개. 응? 4개. 왜 4개? 그건 간단해. 요거를 그대로 움직이면서 진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랑 같은 점이 있나 찾아봐. 요거 쓱 옮겼을 때 어디? 요렇게 접하게 그을 수 있어? 있죠. 여기 하나. 또 쓱 그었을 때 여기 2개 있겠죠. 또 비슷한 여기 또 있겠죠. 또 여기도 비슷하게 또 있겠죠. 나머지 있어? 없어. 어디가 가운데야? 야, 얘가 미분이 가능하냐고? 애초에 미분도 불가능하고요. 요 녀석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안 그어져요. 접선 긋기도 힘들지만 그으려고 하면 이렇게 그어지진 않아요. 조건이 뭐야 지금?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이게 지금 미분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잖아. 미분 계수 존재한다는 것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93쪽에 174번. 요거 빈칸 채우기만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개념 정리하려고 나온 문제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문제가 무슨 뜻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계수가 같으면 뭐 fx는 qx 플러스 k임을 증명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 것은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는 것이고 이게 증명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증명 과정이라면 앞에 말이 이래서 뒤에 말입니다 하고 연결돼야 돼. 연결 안 되면 그 증명 아닌 거지. 그지? 논리가 점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그 가라는 빈칸 먼저 보세요. 가라는 빈칸. 보셨어? 자, 함수 hx는 닫힌 구간에서 땡땡이고 다음 줄 열린 구간에서 나함으로 다 정리에 의해서 밑에 뭐야? x-a분의 hx 빼기 ha가 h'c다. 자, 문제 푸는데 요 세 줄 말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한 문장에서 도대체 뭐가 있나 보자고. 일단 그 hx 어쩌고 들어있는 그 식이 무슨 뜻이야?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다 나온 거지. 그럼 무슨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예요. 다에 들어갈 게 뭐라고? 평균값. 그러면 평균값 정리의 조건을 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고 사실은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한 세트로 연결돼야 돼. 뭐? 닫힌 구간이라면 연속인 거야. 열린 구간이라면 미분 가능한 거야. 연결이 돼야 돼. 알겠니? 저거 왜 선생님 미분 가능은 왜 열린 구간이고 왜 연속은 닫힌 구간입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고등교육 과정을 좀 벗어나긴 해요.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연속이란 걸 보이는 데 있어서 함수값과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여기서부터라면 함수값과 우극한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이 경계에 걸쳐진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속을 정의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자극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가능은 어떻게 경해? 뭐가 미분 가능하다. 그 뜻이 뭐라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때의 미분계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거기 뭐 그런 거 없어요. 등호가 없어.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오는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왼쪽이 사라지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 얘는 최소한 3개 중에 2개라도 있어. 근데 얘는 뭐랑 비교할 거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 경계가 딱 지어진다면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열린 구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딱 경계가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경계에 가까운 값을 붙여서 비교하더라도 그 경계와 내가 정한 점 사이에 왼쪽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가깝게 하더라도 절대 이 경계가 딱 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왼쪽이 무조건 존재하고 좌미분계수가 존재하게 된다 이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접근이라 사실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저게 한 세트다라는 게 빠릅니다. 미분은 열려있고 연속은 닫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도 했어요? 왜 이런 거 했었잖아. 숫자를 다룰 때는 얘를 닫아도 되고 열어도 돼요. 하지만 무한을 다룰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무조건 열어야 돼요. 야, 이거 왜 닫으면 안 돼요? 값이 아니니까 계속 그 왼쪽 값 존재하고 더 왼쪽 값 존재하고 더 작은 값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도. 미분 가능한 것도 어떤 뭐 극한이랑 비슷한 개념인가 보다 나승하시는 거야.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은 제 후배가 되시면 되겠네. 수학과로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함수 활용 1번을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문제도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증가와 감소를 설명을 했고요. 극대와 극소, 최대, 최소, 함수의 그래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혹시 질문 있나요?
99쪽 질문 있어? 안 넘기는 거 보니까 느낌 세하다. 99쪽. 괜찮아? 99쪽. 괜찮아? 뭐야? 너무 좋아. 넘어가면 카톡이 없다고? 항상 진도 나간 만큼이라서. 아, 그렇죠. 영상을 올려드리긴 하지만 과제 자체는 제가 116쪽까지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이게 카톡에 의존하시다 보니까 수업이 끝났을 때 다들 집에 가기 바빠. 그리고 숙제할 때 왜 한 번도 안 물어봐. 정작 숙제할 때 물어보지도 않아. 자, 그러면 저랑 좀 같이 합시다. 102쪽, 103쪽 질문 있나요? 102, 103? 해봤어? 괜찮아? 채점 안 해봤어? 104쪽은 저랑 같이 했죠. 104쪽 질문 있나요? 106, 107, 108. 106, 107. 연습 문제 질문 있어? 몇 번? 200번? 199번 하고도? 또. 연습 문제 풀어봤어? 자, 199번하고 200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fx가 3차 함수로 주어졌는데 상수가 없네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gx는 이 fx에다가 x제곱을 곱한 함수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조건 가가 뭐예요? fx는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대. 극값을 가진다는 것은 극대값일 수도 있고 극소값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극대라면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고 극소라면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증가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려서 파악할까? 그게 아니라 뭘로 이용해? 도함수를 구하면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뀔 거고 극소라면 도함수가 음수이다가 양수로 바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지. 물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정말 부호가 바뀌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가 그 값을 가진다고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f'X는 0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 이해가? 이미 극대나 극소나 확정이잖아. 그 값을 가진다 그랬으니. 그럼 마찬가지로 조건 나에서도 gx가 x는 2에서 그 값을 가진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굳이 안 쓸게. g' 2가 0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됐냐? 그럼 이거 알고 있으면 fx 찾을 수 있을까? 찾아봅시다. 식 2개 나오고 문자 2개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f' 해보면 3x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여기다 1 대입하면 f'1은 3 더하기 2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죠. 그래. 그 다음 g'x는 뭐가 돼? 지금 x제곱이라는 함수랑 fx랑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곱의 미분법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어떻게 아예 얘를 정말 fx에 곱해줘서 미분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래? 저는 그냥 대입할래요. 대입하시면 x 5제곱 더하기 ax 4제곱 bx 세제곱을 미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면 5x 4제곱 4ax 세제곱 3bx 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다면 얼마입니까? 80 플러스 저 a 뭐예요 이거? 4a x 세제곱. 자 대입하시면 32a에 12b가 0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AB의 원하식 2개 나왔고 연립하시면 되겠지. 연립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건을 해석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 정리하실 동안 제가 200번 그래프 좀 그리고 있을게요. 네. 자, 봅시다. 됐냐? 갈까? 좋아요. 이게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뭐예요? 뭐에 대한 그래프야? 도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fx가 그 값을 갖는데 그 값을 가진다는 게 뭐라고요? (0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혼나는 거다. 응?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방금. f'x가 무조건 0 된다고 그 값을 가지냐고. 아니라고. 봐봐. 어떤 녀석이 그 값을 가져요. 그랬을 때 그 점에서 0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러면 f'x가 0인 점을 찾으면 다 그 값을 갖겠네요? 라고 하는 것은 틀려. 왜?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도함수의 부호가 뭐 한다고? 바뀌어야 돼. 근데 단순히 도함수의 부호가 아니고 그냥 0만 되는 걸 찾았을 때 얘 봐봐 b 0 맞죠? 도함수 0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근데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얘는 그 값을 갖지 않아요. 실제로 요 녀석에서 fx를 그려보잖아? 그럼 얘 음수이고 여전히 음수이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잠깐 쉬었다 감소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언제 부호가 바뀌니?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0 되는 거 찾는 게 아니고 뭐? 부호가 바뀌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언제 부호가 바뀌어? 불러봐. 자, A 바뀌죠? B 안 된다 그랬죠? C 바뀌죠? E는 바뀌나요? 안 바뀌네. 이 문제 많이 틀리는 이유가 바로 D입니다. D는 부호가 어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D가 됩니다. 예? 선생님 끊어져 있는데요? 얘들아 극점은 미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극점을 처음에 설명할 때 정의를 어떻게 보여줬어? 그래프 보여줬지. 근데 그 그래프를 갖다가 무조건 부드러운 그래프만 보여줬어? 아니잖아. 이렇게 모양도 보여줬다가 이렇게 뾰족한 것도 보여줬다가 막 그랬잖아.
얘도 극소가 된다고. 미분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때 극소는 미분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요 A일 때랑 B일 때랑 C일 때랑 D일 때랑 E일 때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얘 어때?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다가 C에서 어떻게 해? 증가하죠. 여기 어떻게 모양이 좀 돼 있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때? 증가하고 있지. 분명히 D 왼쪽까지는 증가하고 있지. 그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D 오른쪽부터는 감소하는 거야. 어떻게? 뾰족해진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된 것은 뾰족하다는 뜻이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뜻이지. 그 뜻은 미분이 불가능해 부드럽지 않다라는 의미야. 뾰족하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도 어떠냐면 여기는 감소하다 감소하는 것과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모양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요. 감소하다가 감소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디에요? 그때 존재하고요. 극소 존재하고요. 그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단순히 언제 극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극대점이 언제냐, 극소점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 극대는 어떻게 찾아요?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그럼 얘가 이제 극대점이 되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 감소.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즉 감소하다가 플러스, 증가로. 오케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199번, 200번을 했어요. 그러면 201번도 혼자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면 따로 또 해주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110, 111, 112, 113 에서 질문? 없어?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긴 합니다. 115, 116 나랑 했어? 자, 116쪽에 거기 설명 좀 드릴게요. (212번을) 저랑 같이 해볼 겁니다. 보자.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 0부터 4까지. 지금 주어지는 함수의 최대값이 20이라고 하고 4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 4차 함수 개형 몇 가지? 네? 그렇게 많이 안 알려줬는데. 자, 얘가 지금 초고차항계에서 양수야. 그랬을 때 어때? 시작은 무조건 저 위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은 저 위로 올라가는 게 4차 함수야. 이래. 리미트 무한을 취해봐. x가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취하면 무한.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취하면 마이너스, 그냥 여전히 무한이죠. 그래서 시작도 위에서 내려오고 마지막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네 가지야. 첫 번째는 요렇게, 두 번째는 요렇게, 세 번째는 요렇게, 네 번째는 요렇게. 각각 기준이 뭘로?
접선의 교류가 0인 게 몇 개로? 하나, 둘, 세 개짜리랑 하나, 두 개짜리랑 하나, 하나짜리랑. 얘랑 얘는 무슨 차이? 비대칭과 대칭 이렇게 따지지 말고 여기 실근 하나, 허근 두 개입니다. 뭐가? 도함수 구했을 때 이게 지금 4차식이면 도함수는 3차식이지 않습니까? 근이 몇 개 존재? 3개. 그런데 실근이 하나, 허근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얘는요. 3중근일 때입니다. 3중근. 실근이 있는데 똑같은 값을 전부 다 갖는 거야. 얘는 실근이 두 개인가? 아니야. 실근 하나에 다른 실근이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중근. 실근 3개죠. 어쨌든. 얘는 실근 3개인데 서로 다른 세 실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려면 뭐 한다? 도함수를 구하셔야 돼. 자, 이것도 한 세트야. 머릿속에. 뭐 그림을 그려야 돼? 도함수를 구한다. 그래프 그린다? 도함수 구한다. 알겠지? 그래프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깡으로 덤비지 마. 우리 점 찍어서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요 정도 3차함수 바로 그릴 수 있나? 아, 선생님 저 3차함수 바로 못 그리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요. 제 계획은 없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난 이 3차함수 못 그리겠어요. 그러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그때는 얘가 미분했고 또 미분했다 이렇게 쓰시면 거야. 다시를 두 번 쓰는 거예요. 따옴표를. 그러면 12x제곱 마이너스 24x가 됩니다. 그럼 이 차함수는 그릴 수 있지. 그러냐? 이 차함수 그리면 12x 곱하기 얼마예요? x 빼기 2니까 근이 얼마? 0과 2일 때 뭐? 두 번 미분한 녀석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릴 수 있겠어? 그 다음 이 미분한 걸 바탕으로 도함수를 바탕으로 원래 함수 그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얘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 음수, 양수.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 뭐 한다? 증가. 그 뭐야? 증가, 감소, 증가로 잘 그려주시는 거야. 증가, 감소, 증가. 됐나? 이게 뭔데? 이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야. 이 모양이. 그럼 0일 때는 얼마야? 0일 때는 집어넣어야지. 0일 때는 0이네요. 딱 이렇게 되겠네. 0일 때 0. 2 집어넣으면 32에서 48 빼니까 여기 뭐 2, 마이너스 16이겠네. 뭐 이게 중요합니까? 다시 이게 뭐가 되는데? 원래 fx의 도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해? 여기 전부 다 음수고요. 이 점을 딱 지나가는 순간 얘가 양수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 점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x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뭐 할 수 있어? 얘가 0 된다. 도함수가 0 된다. 즉 뭐야? 4x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쪼갤 수 있죠. 따라서 이 점은 여기가 3이고 여기 당연히 이제 0으로 이렇게 접하긴 접한다 이거예요. 접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럼 모양 그려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0과 3일 대로 나눠진 거고.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를 하는데 여기 잠깐 0 찍어. 쉬었다가 3일 때 꺾인다 이거예요. 증가로. 못한다? 감소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감소를 쭉 하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증가로 쫙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F'X가 0인 게 2개짜리. 응? 어때?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자, 주어진 범위가 0부터 4랍니다. 그러면 자, 여기 0부터 4는 한 이쯤 있을 것 같아. 이 안에서 최대값은 언제 결정이 되겠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야?
이 왼쪽이 제일 크거나 오른쪽이 제일 크거나지 이 중간은 무조건 그거보다 작지 않겠습니까? 둘 다 구해보셔야 돼요. 뭐라고? 둘 다. 후보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야. 후보를. 그러면 F 최대값 구하는 거 맞죠? 20이죠? 최대값. 오케이. F0이 20이거나 아니면 F4가 20이거나 하겠네요. F0 구했더니 얼마? F0은 A고요. 여기다 집어넣었다. FX니까. F4는요? 예? 쟤도 A네요. 그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20이고. 우연히 얘가 똑같은 값이었네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최소값은 얼마일 때 있겠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여기죠? x가 얼마일 때? 3일 때. 3 집어넣으시면 81 빼기 108을 빼주시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7인가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a 하면은 마이너스 7 되겠네.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추측하고 그리시는 거예요. 즉 이 최대 최소를 찾으려고 해도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프 그리시려면 뭐? 항상 도함수 구하시고. 자, 그런데 맨날 이렇게 3차 함수 그리려고 두 번 미분할 수 없잖아. 이렇게 두 번 미분하는 것은 나중에 미적분 선택하실 분들 고르시면 돼요. 알겠어? 나중에 미적분 선택자들이 두 번 미분하는 거 고르시면 돼요. 우리는 저 정도는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4x제곱 x만 3. 그럼 분명은 뭐야? 얘 3참수지. 3참수 모양은 몇 가지? 몇 가지? 아까 4참수 몇 가지였어? 4가지. 3참수는 3가지. 뭐? 2번 꺾인 거. 한 번 쉬었다 가는 거. 혹은 쭉 올라가는 거. 얘도 어떻게 나눠줍니까? f'x가 0인 게 2개짜리랑 하나짜리랑 없는 거랑 결정되는 거죠. 이 3개 중에 모양이 과연 뭐겠느냐. 얘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x가 0일 때는 통과해야 되죠. 3일 때 여기 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중근 가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게 만약 실근을 가지잖아? 그럼 얘가 꺾여요. 꺾인다고. 다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면 x가 0일 때 제곱이잖아. 그래서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 0일 때 꺾여요. 근데 이 참수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2, 즉 x가 0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통과합니다. 통과. 짝수번 있으면 꺾여. 한 번 있으면 통과. 0. 이 두 번 나왔어. 어떻게 한다고? 통과하는 게 아니고 0에서 꺾이는 겁니다. 아니 누가 지금 3차 함수를 위에서 내려옵니까 도대체? 정신 나갔죠? 밑에서 출발해야지.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때 나가야 돼 3으로.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 그리면서 0, 3 저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해서 찾는 그런 뻘짓이 아니라 바로 그래프가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4차 함수는 다시 어떻게 해? 감소, 증가. 감소, 0,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그래프를 많이 익혀놔야겠지, 모양을. 그래봐야 몇 개 안 돼요. 3차 함수 3가지, 4차 함수 4가지. 이 모양 7가지 중에 딱 골라주시는 거야. 3차 함수는 3가지니까 사실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4차 함수는 4가지니까 4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이거 못 골라주시면 연습 부족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다른데 제가 연습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11번을 풀어보신 겁니다. 실시. 내가
최대 최소를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법을 이미 얘기해줬어. 뭐 주어진 구간의 양끝값과 f'x가 0 되는 값, 그 값을 갖다 구해보면 분명 최대 최소 나온다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만 풀고 말 거 아니잖아? 미분만 할 거 아니잖아? 적분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어? 지금 사실 이 학업 과정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지만 사실 적분도 막 숨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문제 풀자고 할 거였으면 라이트 스탠으로 풀었지. 어? 그래프 좀 그려봐.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보시면 대다수가 그래프를 못 그려서 나중에 힘들어해요. 식 찾는 거 못하는 사람 없어. 그래프를 못 그려서 힘들어요. 이제 나중에 미분 해봐. 그럼 미분 잘하고. 적분 해봐. 적분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 그려봐. 그럼 막 못한다고. 연습이 안 돼서. 자. 해보셨습니까? 자, 저랑 빠르게 211번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ax 세제곱 플러스 5일 때 최대값이 32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알려고 뭐 한다고요? 그래프 그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최대 최소 개념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어? 범위의 양끝값과 극값을 구해보면 최대 최소가 들어있다고.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라고. 근데 그렇게 구하면 대입해야 될 값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그것을 후보를 매우 압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정교한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아시면 훨씬 더 모든 값을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고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ax 제곱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0 되는 값이 언제다? x가 0일 때와 얼마? 3a일 때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 3a도 양수겠죠? 그럼 얘는 지금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 음수? 음수. 그래서 모양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 0일 때와 3a일 때에서 0은 꺾이는 거고요. 3a는 통과하는 거죠. 뭐밖에 없다? 위에서 내려와서 3a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함수? 이게 도함수야. 그럼 이제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0인점을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증가하다가 여전히 증가하고 그리고 3행이 지나서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증가하고 여기 3행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4차 함수가 지금 최고차 함수에서 음수니까 이 모양에 들어맞는 거죠. 이거 왼쪽 오른쪽 바뀌었다 보시면 돼. 이랬을 때 최대값을 얘 가지네. 언제? 3a일 때 가진다고요. 따라서 f 3a가 얼마? 32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대입해서 나중에 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A 값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됐니? 일부러 저랑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 최대 최소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옆에 있는 최대 최소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 우리가 이차함수 예전에 이차함수 활용 문제 할 때 많이 했는데 얘는 이제 함수가 3차 함수, 4차 함수가 되니까 이게 이제 고2의 영역입니다. 고2의 영역. 갑니다. 지금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 보니 x축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죠? 지금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입니다. 자, 혹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2차 함수 활용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아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 거기다 뒀어? 저는 여기다 둘래요. 너 여기다 둔다며. 비슷하지. 근데 이제 애초에 딱 시작점 잡자고. 왜 저기다 놨는지 근거 있어? 이게 주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위에 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다면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순간 뭐가 결정되고? 가로의 길이가 얼마? 2t가 되는 겁니다.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이 세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넓이는? 넓이 내가 s라고 할게. 얘는 가로가 얼마? 2t. 세로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이라고 나오는 거고 얘가 언제 최대가 되니를 찾는 거예요. 이게 전개했더니 몇 차 함수? 3차 함수예요. 즉 무슨 문제를 맡겨? 3차 함수의 최대값 찾는 겁니다. 선생님 3차 함수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얘 막 그냥 전체 막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뜻은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야? 범위가 t값의 범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범위예요? t값의 범위. 찾아봐. t값을 얼마부터 정해야 돼? 그걸 찾아야지 우리 최대 최소를 할 거냐. 그래프 그려봐야 뭐 이렇게밖에 숨기기 더 했어? 이거 최대값 어떻게 구할 거야? t값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지. t는 우리가 1, 4분면의 t로 잡았으니까 0보다는 크면서 그렇지. 여기가 루트 6일 텐데 루트 6보다는 작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숨겨진 범위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3차 함수 그려봅시다. 그리는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얘 묻지 말고요. 우리 이거 이 정도 솔직히 이제 바로 갈 수 있어. 얘 미분 안 하고 3차 함수쯤은 이제 껌 아닙니까? 인수분해 되면 껌이야. 이게 어떻게 돼요? 위에서 바로 갑시다. 저 마이너스만 딱 땡기면 이렇게 바뀌니까 근이 얼마? 0과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이야. 즉 x축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면 대칭된 꼴로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6 정해줄 수 있을 것이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 음수? 음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쳐박아야 됩니다. 음수.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져야 돼. 됐니? 그러면서 x가 0일 때, 루트 6일 때,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모양은 통과, 통과, 통과. 이거 말고 다른 모양 그릴 수 없어. 이 중에 t가 얼마? 0부터 루트 6 사이에 최대값은 언제 생기겠냐? 이게 뭐예요? 극대점이죠. 극대점을 찾기 위해서 뭐 한다? 얘를 미분하시는 겁니다. 자, 미분하시면
아까 이거 전개했는데 왜 지웠어? 누구야? 나네. 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2가 되니까 얼마일 때? t가 루트 2일 때인 거죠. 물론 여기 참고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t가 루트일 때 넓이가 최대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t 자리에 루트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해줬을 때 얼마? 8 루트 2가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냐? 됐어? 그러면 215번을 일단 말로만 설명드리고 214번 풀기를 드리겠습니다. 215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다만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야. 그럼 뭐가 중요해?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를 나눠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랫변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6으로. 왜? 지금 x축에 닿는 점이 x가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일 거 아니야? 그것만 신경 쓰셔서 풀시면 똑같은 문제가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해봐야 될 건 조금 다른 214번을 해보시는 겁니다. 시작. 214번. 뭘 아닌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이분들 진짜 자신감들이 너무 없어. 아유, 진짜. 가자. 이 점피의 좌표 뭘로 찍으시면 돼요? 알아? 몰라. 그래서 어떻게? x, x 제곱 하시자고요. 괜찮지? 괜찮잖아.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0 사이의 거리를 내가 l이라고 하면 l제곱은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3의 제곱과 x제곱 빼기 0의 제곱이겠네요. 그지? 정리하면 x 4제곱 x제곱 6x 더하기 9라는 식이 l제곱에 대한 식이야. 그럼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건 l제곱의 최소값이야. 즉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4차 함수 지금 최고차는 계속 양수죠? 그럼 반드시 최소값이 어딘가에 존재는 하겠다? 존재할 거야.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돼? 극값을 찾아야 돼요. 극소점을 찾아야 돼, 정확히는. 그래서 뭐 한다?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을 해주시면 4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이 되고 요거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인수정리로 0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편하신 분들은 2로 묶으시면 되고요. 2도 묶을까요?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어떻게? x제곱에 플러스 얼마? 얼마니? x 세제곱. 여기 왜 2니? 기분 나쁘게. 왜 2로 묶었니 이거? 여기 2x제곱 써야죠. 자, 2x제곱 하시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너무 쓸쓸해. 어떡하지? 그래,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되겠네. 그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놈은 근이 존재해 안 존재해?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아요. 확실한 건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다? 그 값을 가진다. 선생님! 아까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그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왜 지금은 갖는다 그래요?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는 얘 봐봐. 무조건 극소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하나 이상 무조건 존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요 도함수가 0 되는 게 하나 존재한다? 100% 얘 극소점이야. 100%. 개형을 가지고 추론하시는 겁니다. 요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게 최소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5가 된다는 겁니다. 됐냐? 이게 낫지.
뭘 안 나.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애들 다 잔다. 볼래? 한번 인간 수면제 한번 볼래? 간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언제 보셨냐? 어떻게 보면 고1 내용과 고1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내용과 아까가 아니죠. 전에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 개념하고 엮어서 풀 수 있어요. 지금 문제 이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3,0과 이 이차함수의 어느 점을 연결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은 자 얘가 최소가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런 접선이 존재해서 딱 수직이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즉 뭐야? 이 점과 점 P와 연결한 기울기와 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가는 사람? 그거 가시는 분은 기하 하셔야 돼요. 기하 선택자입니다. 그래프 해석 능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안 되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한다? 마이너스 3,0과 이 녀석 어떻게 평균변을 두 점 사이 기울기 하면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빼기 0이 빼기 0 되겠죠?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그 다음 점 P에서의 순간변화율. 야 이거 평균은 순간 아니냐 이거? 이거 미분하면 2x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겁니다. 바본가가? 맞죠? 이걸 만족하는 2x를 찾는 겁니다. 미쳤지. 다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즉 수직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x 플러스 3 곱하면 x제곱에다가 얼마? 2x에다가 양변에 x 플러스 3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됩니다. 따라서 넘기면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0 되는 걸 찾는 것이고요. 저게 x가 0 되면 뭐 있어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2x 제곱과 얼마?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3은 0이 돼서 아까랑 비슷한 얘기죠? x는 마이너스 1일 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낫다고. 지금 표정들 봐봐. 여기서 봐봐. 이거.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이거는 약간 소위 말해서 나 좀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풀이에요. 이해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이게 필요할 때 제가 그때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 풀이는 딱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일부야. 알겠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 5분인데요. 8시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 활용까지 끝났고요. 거기 부피는 여러분이 해오시는 겁니다. 부피, 뒤에 있는 뒷페이지 부피는 여러분이 하신다고. 다른 게 없어요. 방부등식 활용은 안 할 겁니다. 속도 안 할 겁니다. 응? 적분할 겁니다. 적분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미분에 아직 뒤에 함수 활용 나왔는데요? 맞아요. 그거는 미분과 적분을 하고 나서 적분의 활용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미분 활용 파트를 하고 적분 활용 파트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적분을 배우고 들으면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바꿔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창 이제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야 할 순간이에요. 왜? 미분을 시작하면서 미분의 활용을 계속 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떨어지잖아, 도대체가. 접선의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점점 극대, 극수, 막 함수의 그래프 그리니까 막 머리 터지고 있죠. 이 순간 딱 부정적분 배워주면 또 너무 좋아. 막 이런다고. 적분이 머릿속에 잘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분의 활용을 지속을 하면 머리가 터져요. 자, 페이지는 146쪽을 펴시는 겁니다.
이 적분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뭐 교양책이나 이런 걸 뒤져보면은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미분은 막 쪼갠다, 막 이렇게 설명하고, 적분은 막 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미분은 뭘 구하는 거라고? 변화를 예측하는 거예요. 변화. 앞으로의 변화가 점점 증가할 것인가, 점점 감소할 것인가, 혹은 유지할 것인가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 찰나의 순간. 그러니까 앞에 저 밑에 있는 과거와 지금 현재를 엮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살펴보는 거야. 그게 뭐? 순간 변화율이자, 같은 말로 미분 계수이자, 같은 말로 접선의 기울기인 겁니다. 자,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럼 적분은 도대체 무엇이냐? 적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넓이를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정확한 용어는 수학적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넓이랑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저 뒷시간에 배울 것이고, 오늘 할 거는 적분을 위해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입니다. 적분에 뭐란 말이 붙은 거예요? 부정. 부정의 뜻이 뭡니까? 정해지지 않다. 책 봤어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하고 다른데, 보통 이제 부정적분이 뭐예요 하면은 적분이 아닌 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야. 정자가 정할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의문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정적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 녀석을 미분을 할 겁니다. 미분하면 불러봐. 시작. 2x 플러스 3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수학 역사에서 참 대단한 게요. 미분과 적분은 원래 서로 별개의 영역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름 들었을 때 선생님 미분, 적분 완전 똑같은데 이러지 마. 옛날에는 완전 미분도 서로 다른 이름이었고요. 적분도 다른 이름이었어. 연관성이 없는 이름이었어. 왜? 관계를 모르니까. 근데 얘네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걸 찾고 나서 이름을 쌍둥이로 지어줘야겠다. 하나는 미분, 또 하나는 적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바로 순서가 서로 반대다가 이제 미분과 적분입니다. 미분은 차수가 내려갔죠. 적분은 차수를 다시 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올리려면 뭘 해야 돼요? 되감기를 해야 돼요. 되감기. 쉽지 않아요. 되감기 하는 거. x제곱이라는 수가 있었지. 우리가 얘 미분할 때 뭐 했어? 얼마? 2가 내려오고,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작동하고 있나요? 2가 내려가. 그리고 x에 있는 차수가 어떻게 돼? 하나가 줄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적분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1이 있어요. 차수가 하나 올라가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봐봐. 얘를 미분하면 2가 내려오지. 적분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2가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2로 나눠서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원래 되감기는 힘든 일이에요. 제곱을 하는 건 쉬워도 제곱 공부하는 건 어렵듯이, 지수 구하는 건 쉬워도 로그 구하는 건 어렵듯이, 이 적분하는 거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하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 자다가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x 4제곱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얘 미분하면 뭐 됩니까? 그렇죠. 4가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든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3이라는 차수가 뭐가 돼야 돼요? 4라는 차수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얘를 미분하면 4가 내려오는데, 그럼 거꾸로면 어떻게 돼? 4가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 어떻게? 4를 나눠줘서 1 쓰는 겁니다. 됐냐? 에어컨. 에어컨. 자,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사실은 제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슨 사기? 나 사기꾼이야? 무슨 사기 치는 건데? 선생님, x제곱 플러스 1을요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가 돼요. 선생님 그럼 저 이거 다시 적분해서 x제곱 플러스 1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플러스 2인데요. 저는 마이너스 10억이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녀석의 원래가 마이너스 10억이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야, 얘가 원래는 상수가 있었다. 근데 이 상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즉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바로 이 부정은 이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적분을 할 때 여기 붙는 요 상수 C라고 쓸 겁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선생님 SF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 영화 같은 거 관심 없어? 평행우주 다루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를 바꾸고 싶은 거야. 과거를. 그럴 수 있잖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누가 죽었어. 사랑하던 애인이 죽었어. 과거를 바꾸고 싶은 거야. 사랑하던 애인이 뭐 차에 치여 죽었어. 그래서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갑니다.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럼 과연 그 도착한 과거가 진짜 내가 원래 살던 과거냐? 는 둘째치고.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냈어요. 그럼 그 뒤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가 어떻게 되냐? 모르는 거지. 그 하나의 변화로 모든 게 바뀐다? 영화 나비 효과입니다. 명작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얘도 그런 거 아니야. 야, 미분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과거로 돌아간 거죠. 차수가 하나 줄었어요. 하지만 적분해서 똑같은 미래가 도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분명 여기까지 똑같아. x제곱. 얘를 적분하면 2x는 뭐가 된다고? x제곱이 될 거야. 3을 적분하면 원래 뭐였겠어요? 3x를 미분하면 3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 있는 상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시간 동안에는 저랑 이 부정적분하는 방법을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아니고 큰 갈래를 보여드린 거야. 그래서 목표는 뭐다? 적분을 빨리 하는 거. 그게 부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분 빨리 하려고 미분법 배웠잖아. 원래 미분 어떻게 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집어넣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를 갖다가 h로 나눠준 것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 xn제곱은 n 곱하기 x n-1제곱이야. 미분법 열심히 연습했죠? 그랬더니 미분을 엄청 잘하게 됐네? 잘하는 건가?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을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미분법의 반대로 그냥 바로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 용어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은 fx를 미분하면요. f'이 된다고 해요. f'을 거꾸로 되돌리면 f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f를 적분을 한다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정했어요. 일반적으로 대문자 f를 쓰기로 정했어요. 왜? 뭐가 웃겨? 진짜. 갑자기 힘이 툭 빠졌어. 나 왜 웃나 했어. 막 신경 쓰이잖아. 그냥 얘기를 해줘 차라리. 빨리 딱 하게. 되게 신경 써요. 그랬지.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이었어?
힘 빠져, 씨. 자, 못 썼으니까 됐어. 강나.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 F를 적분하면 이렇게 대문자 F를 쓰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야. 저는 딴 거 쓰고 싶은데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어?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어느 책을 쳐다보나 이렇게 나왔어요. fx를 라지 fx를 자 대문자 제가 라지 f를 읽을 겁니다. 원래는 라지 f가 틀린 말이에요. 대문자가 어떻게 라지입니까? 큰 f입니까? 캐피탈 f지 원래. 캐피탈이 대문자인지 모르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라지 f를 갖다 미분하면 스몰 f가 될 때 이때 이 라지 f를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는 합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저걸 맨날 저렇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기호도 하나 만들 겁니다. 적분의 기호를 만듭시다. 얘는 지금 미분을 썼죠?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적분의 기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적분한다. 참고로 이 적분한다는 것은 썸이에요, 썸. 계속 쌓아서 더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넓이라는 얘기 하겠지만은 그때 가면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썸에 앞글자 s를 따가지고 기호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미 만들 때를 엄청 만들었어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합할 때 s를 그냥 쓰죠. 또 수원에서 뭐 배웠어요? 시그마 배웠잖아. 이게 뭐야? 이 썸의 앞글자를 따서 그리스어 시그마를 쓴 거거든요. 더 이상 쓸 그리스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기호를 만드는데 아주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s를 쫙 압축을 하는 거야. 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요렇게 쓸 겁니다. 이분들 참 이상한 기호 만드는데 참 재능이 있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싹 밀고 이렇게 위로 살짝 잡아당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참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만들었으면 한글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런 미래가 있을까요? 누가 좀 타임머신 만들면 과거로 돌아가서 한국이 수학 종주국이 돼가지고 막 전 세계인들이 한글로 막 수학을 배우는 걸 상상을 해봐. 그런 소설 누가 안 만드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봐봐. fx를 적분한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 뒤에 하나가 더 붙는 게요. 뭐에 대해 적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미분기호 할 때도 도함수 할 때도 단순히 y를 미분했어요. fx를 미분했어요. 이렇게 썼지. 이거 누구 방식? 뉴턴 방식. 뉴턴은 수학자, 과학자? 과학자. 그래서 엄밀하지가 않다. 그와 동시에 누가 있었어?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밀하게 얘기할까 해서 y를 미분할 건데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fx를 미분할 건데 뭐에 대해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미분했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도 적분기호를 만들 때 dx가 있습니다. x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됐어? 나중에 이과성 있죠? 미적분 배우실 분들은 요거 정의 다시 설명해 드릴게. 지금은 이렇게만 배우자. 혹시나 미적분 배운 사람 있어 여기? 배웠니? 선행 나가봤어? 선행 없어? 여기 선행 없어. 알겠죠? 자, 미적분 나갈 때 아예 적분을 갖다 새로운 정의를 다 뜯어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순수하게 수투를 위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매우 내용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 적분하면 뭐가 된다? 라지 fx가 돼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뒤에 상수가 원래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항상 이거 써줘야 돼. C는 적분상수. 이거 안 쓰면 서술형에서 이런 거 안 쓰면 바로 단점입니다. 알겠죠? C가 뭔지 아무것도 약속이 안 됐어. 전 세계 사람들이 C를 쓰는데도 모르는데. 채점자는 모르는데. 응? C가 뭐야? C가 뭐야? 몰라. 막 이러는 거야. 얘기해 주기 전까지 난 몰라. 막 이런 태도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분과 적분에 대한 식을 갖다 기호를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 좀 쓸데없게 뭐 그런 말들도 있어요. 160 저기 팁 보시면 개념 2번에 팁 보시면 2번 막 그런 말 있죠. fx를 p적분함수 x를 적분변수라고 dx는 x에 대해 적분한다는 뜻이므로 x 위의 문자는 모두 상수 취급한다. 됐고요. 이것만 확실하게 하세요. x에 대해 적분한다. 요거면 충분해. x에 대해 적분한다. 뭐를? fx를 x에 대해 적분한다. 읽는 법만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체크 3번 해볼게. 체크 1번 칠판 봐봐. 내가 써줄게. 3이라는 녀석이 있어.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이렇게 읽어. 그러면 뭐가 될까?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하는 법 안 배웠지? 여러분 미분만 배웠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뭐를 미분하면 3이 되지? 뭐를 미분하면 3이 돼? 3x. 그 3x 쓰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뭐해? 뒤에 상수를 꼭 박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C만 이렇게 쓰지 말고 밑에 뭐 써야 돼? 단 C는 적분상수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시면 C가 뭔지 모른다고. 알겠지? 저는 안 쓸게요. 왜? 두 번째. 자, 이번엔 3x 제곱을 적분할 거야. x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뭔 생각? 뭐를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지? 분명히 x 제곱이 됐다는 것은 적분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x 세제곱이었지 않습니까? x 세제곱 미분하면 뭐 돼? 3x 제곱.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하, x 세제곱이었구나. 그리고 뒤에 c 적고 c는 적분상수 써주시는 겁니다. 이 방식이 중요해. 알겠어? 결국에 제가 뒤에 적분법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계속 생각하는 거야. 미분을 이용해서 얘 원래 미분하기 전에 뭐였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굳이 머리 아프게 적분법 안 해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어려운 거야 원래. 3의 제곱은 9야. 그러면 9를 제곱하기 전에 9는 어떤 수였을까? 3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달라지네.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 뒤에 148번 하기 전에요. 개념 3번 먼저 하고 갈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무슨 얘기가 반드시 나오느냐?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이에요. 즉 서로 반대의 과정입니다. 알겠니? 정확히는 사실 원래 부정적분은 역연산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데 제가 생략하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떤 fx를 미분해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자, 이게 미분한 거 알지? 근데 이 미분한 녀석을 다시 어떻게? 적분할 겁니다. 다시 적분할 거야. x에 대해서. 엄포나? 적분할 거야. 그럼 뭐가 되게?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뭐가 되게? 응? 봐봐. 예를 들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식이 있어.
얘를 미분할 겁니다. 뭐가 됩니까? 불러봐. 6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분한 식을 다시 엑셀에서 적분할 겁니다. 그러면 6x제곱이 나오도록 뭘 미분하면 좋겠어요? 2x 세제곱. 네. 3이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3x. 근데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안 된다고? 무조건 항상 뒤에 적분함수 c가 붙는다고. 그래서 비교해봐. 얘와 얘를 비교해봐. 어때요? 같아? 얘가 붙었지. 그래서 뭐냐? 미분하고 적분하면 상수가 생깁니다. 응? 그럼 반대로 이번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합시다. 자, 이번엔 fx를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미분합시다. 그럼 뭐가 될까? 해보는 거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먼저 적분하는 겁니다. 얘를 먼저 적분해. x에 대해서. 그럼 얼마가 된다? 이거 적분해봐. 얼마 돼요? 오, 2분의 1 x 4제곱인 거죠. 왜요? 다시 내려봐. 미분하면 2x 세제곱 나와? 나오지.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근데 적분했으니까 뒤에 뭐 생겨? 상수가 생겨. 그지? 이 녀석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할 거야. 다시 얘 미분하면 얼마 된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상수 미분하면 빵.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정신 나갔나봐 이거. 똑같네? 똑같다. 그래서 적분하고 미분하면 결과가 똑같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우리 미분한다고 해서 막 상수가 막 붙거나 하진 않잖아. 하지만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상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적분으로 끝나면 상수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미분으로 끝나면 상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 미분은 있던 상수도 지워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면 상수 생겨.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대로야. 이거 뭐 앞글자 따서 굳이 외우라고 하지 않을게요. 우리 뭐 시험 때도 아니고 한번 이해를 최대한 해보시면 돼요. 자, 밑에 체크 문제는 제가 따로 안 하고요. 요거 하나만 합시다. 요거 하나만. 뒤에 나올 거긴 한데. 자, fx를 적분했다. 읽고 있어? 이거 나랑 같이? 쓰면서 읽어야 돼. 쓰면서. 뭐? fx를 x에 대해 적분했다. 그랬더니 2x 제곱 플러스 c라고 하네. 너한테 물어본 게 근데 fx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생각해봐. 어떤 녀석을 적분했더니 얘라고 알려줬어. 그럼 fx를 찾아야 돼. 적분에 대감기를 해야겠지. 그게 뭐야? 미분. 어떻게?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적분하고 미분하고 만나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남는 거는 fx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남는 거는 fx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어.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요.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내려가요.
자, 여기 있었어. 눈 감아. 적분했어. 미분했어. 눈 떠. 그대로네. 이래. 얘 미분하면 4x고 상수 있어 없어? 없어. 끝이야. 이렇게 f 찾는다고. 적분되어 있는 걸 찾으려면 미분하면 되고요. 미분되어 있는 걸 찾으려면 적분하면 되겠네. 물론 상수가 생기겠지만. 그럼 그 상수는 누가 찾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쪽에 부정적분 가도록 합시다. 유형 70번. 벌써 유형이 70개째예요. 많이 한 거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유형이 99번이면 끝나겠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자, 1번. x, fx를 x에 대해서 적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3분의 1 x세제곱 빼기 2분의 3 x제곱 플러스 c야. 이랬을 때 fx가 뭔지 구하래. fx 어딨어? 여기 적분 안에 가둬져 있지. 쟤를 벗기고 싶어. 적분 없애버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미분. 양변을 미분한 거야. 양변. 한쪽만 할 순 없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얘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얘를 그냥 한 덩어리라고 봐. 한 덩어리라고. 그럼 얘를 적분되어 있는 걸 미분하면 어떻게 됐다고? 눈을 감았다 떠봐. 그대로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이 녀석을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그냥 x, fx만 튀어나와요. 얘는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상수는 없어져. 그래, 찾았네. fx는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x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시면서 어떤 한마디가 이해되어야 되냐면 미분과 적분이 서로 반대 과정이고 서로 만나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fx는 뭐를 한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나와 있는 3차식을 뭐 했다? x에 대해서 적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적분할 수 있나 이거?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 먼저 보고 하자고. 문제에서 구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리미트? 에이, 나 이거 써야 돼? 쓰기 전에 여러분 대답 나오지 않을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야? 어떻게 한다고 이거?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 뺀다고. 그게 얼마야? 2h. 그래서 뭐다? 2 f'1이라고 되냐? 그러면 나는 이 fx 가지고 f'x를 구해야 f'1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을 미분하시는 거죠. 얘 미분하면 요 적분이랑 적분 돼 있는 걸 미분했어. 어떻게 된다고? 적분했다가 미분했어. 그대로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된다. 따라서 1만 집어넣으면 f'1 나오지 않습니까? 1 집어넣으시면 얼마? 5가 돼서 10 되겠네. 그러면 283번을 해보시는 겁니다. 답 나오셨어요? 풀려? 뭐 나왔어? 8. 어떻게 풀었어? 양변을 미분하고 fx가 나왔어? f1이 0이라고 하니까 1 대입해서 0 되는 a값 찾아가지고 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유형 71. 자, 여기 마무리합시다. 지금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옆에 복잡하게 나왔어요. 라지 fx가 뭐 한다? dx분의 d. 이게 무슨 뜻? 미분한다. 뭐를 미분해? 괄호 친 거를.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뭔데요? x 플러스 2랑 fx를 곱한 것을 적분한 거네. 해석돼야 된다. 알겠지? 다시 뭐? 순서가 뭐야? 제일 안쪽이 먼저야. x 플러스 2 fx를 x에 대해 적분을 했고 다시 미분했다네. 근데 생각해봐.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대로라고. 그래서 이거 말장난이에요. 결국 뭐야? 그냥 x 플러스 2 곱하기 fx란 녀석이에요. 됐니? 그랬을 때 이 라지 fx의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지 f 1만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 3 f1이 얼마인지 찾으시는 거고 f1이 주어져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죠?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올 때가 됐는데 손에 개수의 합을 구하는데 x에 왜 1 집어넣어요? 나 알겠다. 왜 집어넣는지 알겠다. 예언이 말고. 알겠다. 알겠다는 사람 없으면 나 이거 설명할 거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식이 있어요?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면 ax 뭐 n제곱 거꾸로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x cx의 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몰라 저기 어디 뭐랄까요? 어디 뭐 k 곱하기 x의 n제곱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되면 여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개수의 합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해가지고 k까지 더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x에 뭐만 딱 넣어주면 좋겠어? 0 아니다. 1 넣어주면 개수만 남을 거라고. 그래서 어떤 함수의 개수의 합을 물어본다는 것은 x자리에 1 넣어주세요 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사실상. 그러면 이 문제가 그래서 1 넣으라는 것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이번엔 fx를 뭘로 줬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를 뭐 한다고요? 먼저 미분부터 하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랍니까? 적분을 한다는 거죠. x에 대해서. 그럼 생각해봐. 원래 있었어. 미분을 했다가 적분하면 뭐가 돼? 그대로야? 그대로 아닙니다. 적분으로 끝나면 뭐가 나와야 되나 항상? 적분으로 끝나면 항상 적분 상수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에 뭐가 붙어요? 적분상수 c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f형이 1이라고 줬지? 자,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 어떤 함수의 x에 0 집어넣었다? 그거 그냥 상수라는 뜻입니다. 상수. 0, 0, 0 상수. 오케이? 그래서 f0이 1이라는 것은 이 자리가 그냥 1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f-1은요.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f-1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에 플러스 3에 플러스 1. 따라서 얼마? 3 되겠네. 할만해? 그러면 여러분들 몇 번을 풀어보시냐? 285번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해보세요. 285번 285